정권이 이거 없애려고 하다가 지금 뭐 약간 조건부로 해서 보려놓고 있는데, 이 체결한 날짜가 2016년 11월 23일입니다. 거의 그 탄핵 국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성격이 그렇죠. 뭐 사태 어찌됐든 간에 본인 할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이때 체결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국민연금 개혁 얘기 꺼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로 쑥 입을 닫고 지금까지 얘기 안 꺼내고 있죠. 그 당시 공무원 연금 개혁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 표 다 떨어지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의 당선될 수가 없다 돼버렸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도 상당히 좋았죠. 2013년, 14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역사상 최초의 무역 수출 흑자 달성했었고요. 2015년, 16년도에는 국가신용등급이 최고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당시에 그 당시 때도 사실 이 문화계, 언론계에서는 좌파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헬조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시가 호황이었고 행복한 시절이었다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업적들, 성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과긴 그래서 제 책에 있습니다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제 과연 탄핵 사유가 있는가? 탄핵 절차가 이렇게 어거지로 흘러갔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럼 탄핵 사유는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정리를 했던 탄핵 사유입니다. 4가지죠. 4가지 중에 밑에 3가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공무원 임명법 남용, 기각, 언론의 자유 침해, 기각, 생명권 침해, 기각, 생명권 세월호 편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인용을 했는데 저것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다. 4.1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이게 뭐냐면, 정호성 통해서 문건 47건 유출했다. 그 다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해서 최선을 위해 설립했다. 그 다음에 최선을 위해 공무원 4명을 임명해서 최선을 돕게 했다. 딱 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유인데, 근데 이 사유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해 하실 수 있는 게, 왜 뇌물죄가 탄핵 사유였지? 뇌물죄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중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애초에 탄핵 사유 올라올 때는 뇌물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2번 개입을 하면서 이 뇌물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뺐냐면, 이건 언론 기사에도 나오고 당시 이제 재판관들 내부 후문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보니까 이게 1원 한 푼 건너간 것도 없고 뇌물죄를 걸고 넘어지자니 뇌물죄가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가 탄핵소추 사유에 남아 있었을 경우에 최소한 이탈하는 재판관이 3명, 4명 이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탄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탄핵을 시키려면 뇌물죄를 빼야 됐고, 뇌물죄를 빼기 위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개입을 해서 2번에 걸쳐서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되게 주상적인 헌법 위반만 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죠. 근데 사실 이 절차가 다 위헌입니다. 위법이고. 왜냐하면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는 국회 의결을 통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의결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최소원 씨를 위해서 설립을 했냐, 그리고 이걸 최소원 씨가 장악을 하고 이용을 했냐, 그거 아니라는 증거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미르재단 이사 본인이 나중에 이제 보좌관으로 채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사들이 다들 전문가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진이 공정하게 임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소원 씨가 K스포츠재단의 연구 영역 따내려고 영역 제한서 놓고 나중에 실패를 합니다. 그걸 사기 뉴스로 검찰이 걸어버린 거거든요. 뭐냐면, K스포츠재단에 있는 돈을 빼먹으려고 연구 영역 제한서를 냈는데 재단에서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뉴스가 되죠. 이것도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최소원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구명령 하나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재단에 있는 돈 중에서 최소원 씨가 빼놓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당시에 재단 K스포츠 미르 재단 합쳐서 760몇 억인가 돈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750억 가량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 10몇 억도 뭐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업비로 다 쓰였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 공동체 이게 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소원 씨가 먹은 게 대통령이 먹은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 공동체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최소원 씨는 자기 전 재산은 이제 정유라한테 주겠다고 다 유언장까지 썼죠. 이거 자체가 경제 공동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 논리는 실제 그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든 최소원 씨랑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만든 논리인데 나중에 이제 검찰도 이거를 거의 포기를 하고 법원에서도 경제 공동체 논리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뇌물죄 인정되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저거 자체는 이제 전혀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고 이거 이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단 자체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 47개 문건 중에 대부분 문건이 최소원 씨한테 넘어간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최소원 씨랑 정호성 비서관의 사적 친분 관계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넘겼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원 씨가 그 대통령 옷 수발을 들었습니다. 옷 같은 거 준비를 계속 해줬는데 해외 순방 같은 거 할 때 이제 옷을 마련을 하려면 순방 일정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많은 옷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이 최소원 씨한테 그냥 그런 일정표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대부분 문건들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엮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최소원 씨가 정말 청와대에서 그냥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됐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최태민 목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최소원 씨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안타깝게 엮인 건데 그리고 뭐 최소원 씨를 위해서 정작 이제 공직자 4명을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숫자가 수천 수만인데 달랑 4명 임명했다고 이제 헌재에서는 걸었거든요. 근데 사실 증언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 4명도 장차관도 다 있습니다. 장관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거치고 수석이나 차관이나 다 그 최소원 씨가 추천했다고 바로 임명이 되는 구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다 정상적인 인력 풀 안에 넣고 뭐 민정이나 여러 군데서 다 이제 공개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을 통해서 잘라낸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저기에 헌재에서 언론 이제 언급하는 이 4명 다 최소원 씨가 자기 추천했다는 걸 당신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검증 절차가 없어서 임명됐는데 그리고 대통령과 뭐 공모하지 않았고 또 가사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이 양반을 불러서 너 임명해줬으니까 최소원 씨에서 일해라 이런 말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저런 걸 이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 법률 위반 안 되고 추상적인 헌법 위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원 씨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 이제 공개 편지를 썼죠. 이제 본인이 대통령 취임 전에 떠났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대통령 옆에 남아서 이렇게 뭐 죄송하다 뭐 그런 취지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원 씨는 이제 본인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고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법원 얼마 전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죠.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뇌물죄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뇌물죄를 인정했으니까 뭐 대통령 뇌물 받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통령이 이런 한 번 받은 게 없죠. 사실. 그 말 3마리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말 3마리에 대해서 대법원 반대 의견입니다. 당시에 파기환송 판결에 나와 있죠. 독일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거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 대통령이 이익을 취했다는 것도 전혀 드러난 바가 없다. 라는 내용으로 대법관 3명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계스포츠 연구센터 이국시적 선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대법관 3명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된 승계 작업이 있었거나 이에 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한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사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청탁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드러난 사건은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최순실, 최소원 씨 정유라를 위해서 마이스테방에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청탁이 안 되고 그래도 이신점심으로 뭘 했지 않았겠냐 해서 묵시적 청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거의 엮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들도 욕기가 없어진지 다수는 그냥 묵시적으로라도 뭐 있지 않았겠냐, 눈빛만으로도 통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판결했는데 용기 있는 대법관 3인은 야 그런 식으로 눈빛만으로 청탁이 된다고 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아예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조인들은 다 알죠. 이렇게 그 대법원 파견 소용 판결 쭉 놓고 보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놓고 보면 반대 의견이 훨씬 논리적이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언론에 전혀 안 나와서 법조인들이 찾아봐야지 겨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언론이 넘어가 있고 문화계가 넘어가 있어서 그런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진실이라 할 만한 내용들은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대법원 파기한 청탁도 났을 때 어쨌든 대법원에서 대통령 뇌물죄 유죄 인정한 거 아니냐,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뜯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없느냐,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탄핵 사유만 비교해 보셔도 박근혜 대통령의 문건, 공직자 4명 임명, 재단 설립 이거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지금 당장 끌어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대한민국 계속성 침해, 국가안보 무력화, 사법권 독립 침해, 여론조작, 언론의 자유 침해, 반자유주의 경제 정책,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너무나 사유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나중 탄핵시킬 때 헌법 수호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과거 행적들입니다. 이분이 사회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적들인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했고 연방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용인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 평화협정 체결 주장했고 국정화 해체, 한총련하고 통합지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때문에 흥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했죠. 송민순 사건 관련해서 유엔 국방위원 결의안 결국 북한에 의견 물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대협 운동권 출신 청와대 집중 배치했고 친주북 노선 펼치고 있죠. 국가보안법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무력화됐습니다. 기무사 해체됐죠. 간첩이었던 신용복 존경한다 의사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계엄을 시도했고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 어떤 주류 세력을 교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적폐청산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심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부처에서 TF 각 부처별로 법원, 검찰, 국정원, 기무사 다 TF를 만들고 여론몰이하고 검찰 수사 통해서 이제 이렇게 팀플레이를 다 해나가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들이 다 무력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건 다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몇십 년 동안 북한이 했던 주장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무사 해체 시키는 과정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하셨죠. 그리고 국정원 TF 만들어서 국정원 대공수사본부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변상훈 검사와 정치호 변호사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청와대 내에서 강탈관 한 분이 또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잔인하게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탈북민 2명 구속을 시켰죠. 이렇게 귀순의사 명백하게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대를 씌우고 이제 재가를 준비해서 판문점으로 해서 판을 보내버렸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판문점에서 안대 푸니까 이 양반들이